네, 이제 마지막 시간 남았어요. 지금이 3시 30분이니까 한 30분 정도만 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아닌가요? 자, 마지막 시간은 우리 부부를 위한 대화 방법들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엘리펀트? 그렇죠? 코끼리죠? 코끼리.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핑크색 코끼리 상상하지 마세요. 자, 핑크색 코끼리 상상하지 마세요. 핑크색 코끼리 상상하지 마세요. 귀가 이만한 핑크색 코끼리, 코가 이만한.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핑크색 코끼리 상상하지 마세요. 네, 여기 핑크색 코끼리 상상하지 마세요. 핑크색 코끼리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귀가 이만한, 코가. 이게 잘 되시나요? 잘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에. 왜 갑자기 제가 핑크색 코끼리 상상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스스로 아내와의 관계든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됐어. 그 사람 뭐 잘못 있겠어. 그래, 생각하지 말자. 그럴 수 있지. 근데 계속 어때요? 그럴수록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마치 우리 손에 테니스공을 바닥에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아래로 하지 말자 하면은 더 위로 튀어 올라와요. 그 말은 즉슨 아내와의 관계든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아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쁜 건 맞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아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 내가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핑크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생각을 누르려 할수록 더 튀어 올라와요. 어떡하지? 아이들 더 육아를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어떡하지? 불안한데. 그럴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옆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어떤 모습으로 내 곁에 이렇게 서 있는지 자기도 자기를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내가 요즘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때로는 나 그리고 배우자는 아주 가깝게 손을 잡아주길 원하는 듯 하지만, 때로는 옆에서 그냥 걸어가는 길목에서 그냥 함께 손 잡지 말고 그냥 걸어가 주길 원할 때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때로는 거리를 두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길 원할 때도 있고, 마치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인식을 하죠. 자, 우리 샤인소아님 뭘로 보이세요? 네? 컵? 글라스? 꽃병? 꽃병. 여기다 꽃을 이렇게 넣는 거죠? 나한솔님 뭘로 보이세요? 술잔. 하소영님은 여기 뭘로 보이세요? 체스만. 우리 체스 놓는. 유나라님 뭘로 보이세요? 촛대. 그 다음에 우리 김웅봉님 뭘로 보이세요? 의자. 의자처럼도 보이네요. 그리고 뭘로 보이세요? 아내분? 촛대. 그리고 남편분? 컵. 그리고 영수진님은? 컵으로. 그런데 이제 하얀색에 집중해 보세요.
뭘로 보이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컵이 맞아요? 마주보는 사람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컵도 맞고 사람 얼굴도 맞죠. 이걸 이제 attention,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컵으로도 보이고 또는 꽃병으로도 보이고 사람 얼굴로도 보인다는 거죠. 배우자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야, 너 지금 이거 얼굴이지 무슨 꽃병이야. 여보, 이게 무슨 사람 얼굴이야. 꽃병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릴까요? 서로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잘 관찰해야 돼요. 배우자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관찰해서 뭘 봐셔야 하냐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사실을 보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왜곡된 상황으로 인지하기도 해요. 다르게 보는 거죠, 상황을. 근데 사실을 봐야 하는데 사실을 보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관찰해야 해요. 남편이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무엇인가요? 사실. 남편이 나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어디야? 사진 찍어서 보내.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 남편은 나를 의심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이 나에게 전화를 총 2회 했다. 이게 팩트, 사실이에요. 남편은 나를 믿지 못해.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 사실이에요. 남편은 집에 와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이 내가 빨래하는데 옆에서 누워있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의 사실은 무엇이냐? 사실. 남편이 계속 늦게 끝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는 것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남편이 새벽 2시에 돌아왔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나와 배우자를 이해하려면 말과 행동, 그 상황을 유심히 살펴야 하고 특히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요건 앞이고 요건 뒤예요. 그쵸?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자, 우리 부부와의 대화는 그냥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뒤집어서 보면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골치 아픕니다. 아이와의 관계, 앞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육아할지, 겉으로 드러난 건 그냥 학교 보내고 아이들하고 친구하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심플하죠. 간단하죠.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우리의 노력들과 여러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 생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버거운 일이에요. 거기다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주사 백신 막 2번, 3번 막 맞고 있고 아이들도 친구들끼리 같이 뛰놀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같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복잡한 우리 일상들. 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노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뒤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그리고 정성이 담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화하느냐, 대화의 방법이 무엇이냐도 참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WDEP 대화 방법이에요. 약간 기술적인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우리 각 부부별로 상담 일정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각 부부별로 다루고 싶은 주제로 더 심층적으로 제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각 가정별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부별로 했던 이 방법을 같이 좀 연습하고 그리고 또 부부들이 다루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WDEP 대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DEP 아주 간단하죠. 자, W는 뭐예요? 뭘 원해?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그래서 여보 요즘 뭘 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내가 막 얘기하잖아. 남편이 막 얘기하면 뭘 원하는 거야? 이거 물어봐 주세요. 뭘 원해?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당신 뭘 원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 뭘 원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얘기하겠죠?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들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빨래도 좀 빨래통에 세탁기에 좀 넣고 이런 걸 좀 해주길 원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want입니다. want. 자, 그 다음에 D는 doing이에요. doing. 당신 그런 걸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를 시도했어? 어떤 걸 노력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데 당신 그거 이렇게 노력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됐어? 물어봐 주는 거죠.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evaluate, 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다른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아까 그거 노력했던 게 잘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그러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plan이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뭘 원해? 어떤 걸 해결하고 싶어? 뭘 원해? 두 번째는 무엇을 시도했어? 어떤 걸 해봤어? 이런 뜻이에요. 당신 어떤 거 해봤어? 그리고 세 번째, 근데 그게 도움이 됐어? 근데 이게 어감이 참 중요해요. 그래, 당신 어떤 거 해봤어? 이렇게 약간 관심 어리게 표현했는데, 근데 뭐 해봤어? 이거 그냥 싸우자잖아요, 싸우자. 그러니까 이 분위기, 말의 분위기가 좀 중요해요. 당신 그게 좀 도움이 됐어?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 그럼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다시 한번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나가 P예요. 아주 쉽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자, W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아까 우리 피라미드 모형에서 제일 밑바닥의 욕구는 먹고, 자고, 싸고, 그 다음에 욕구는 안전의 욕구, 집, 주거, 경제, 그 다음에 욕구는 소속과 인정, 그 다음에 욕구는 우리가 인정, 존중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해요. 여보, 우리 아이 좀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나 요즘 그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아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전혀
아, 얘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못 읽고 엉망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당신은 좀 뭘 원하는 거야? 아이가 한글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지. 아이가 좀 한글을 떼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거 아이가 한글을 좀 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 익힐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를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면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모호한 생각이 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고요. 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대화에 적절한 도움을 서로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want, 원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한 사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야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이 요즘 계속 회사 때문에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데 나 당신하고 좀 얘기할 게 있어. 이런 에피소드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내가 얘기할 때 의자를 딱 돌려서 등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자,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자, 시작. 자, 의자를 돌려주세요. 자, 계속 얘기하세요. 나 있잖아. 오케이, 스톱. 자, 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남편이 등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내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아내 기분. 남편이 아내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느낌이니까 아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속상해요. 속상하고 약간 아내의 입장에선 남편이 조금 나를 안 보니까 무시하는 기분, 그다음에 속상하고 밉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할 때 어떻게? 몸을 딱 돌려서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마주 보면서 이게 얘기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대화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았으니까 서로가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몸을 얘기하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한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금방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보, 나 있잖아.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요즘 첫째가 한글을 못 돼서 속상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원 보내, 학원. 학원 보내면 되잖아. 요게 1번이고. 당신 생각했을 때 우리 첫째가 한글을 잘 못해서 속상하다는 말이지? 어떤 게 아내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제가 조금 명명화 시킬게요. 요 금방 쓴 기술이 뭐냐면 재진술이라고 해요. 재진술. 조금 딱딱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남편이 아내 얘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여보, 나 요즘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좀 속상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나 요즘 나도 힘들어. 진짜 짜증나게 왜 그래? 이것보다는 장모님이 요즘 많이 아프신데 병원에 못 가서 많이 속상하단 말이지 당신. 이렇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어떠셔요? 요거 W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에너지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뭐 낯간지러운 게 뭐 이렇게 해. 하지만 서로가 굉장히 날카로워졌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의식적인 작업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2번째 단계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의 배우자의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배우자가 노력한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격려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할 때 나 그냥 혼자 게임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옳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구나. 당신은 나랑 대화하려고 게임했다는 말이지. 근데 나랑은 실제 지금은 대화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라고 좀 되물을 수 있죠. 당신 그러니까 나랑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당신이 게임을 통해서 나를 좀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지. 그래, 뭐 그 방법도 자기가 고민 많이 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서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이게 D입니다. 자, 그리고 E는 평가예요. 평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원하는 것에 도움이 됐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나 요즘 잠이 잘 하나도 안 와. 그래서 잠도 좀 못 자고 할 일은 많은데 너무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 당신 요즘 할 일이 좀 많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일은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좀 물을 수 있죠. 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라고 했잖아. 이러지 말고 아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듣고 되돌려주면 돼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좀 그 일을 처리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P입니다. 그래, 당신이 요즘 일도 많고 살림살이 일도 너무 많다고 했는데 몸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들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나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반응해요? 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답답하. 그러지 마시고, 그래, 막상 뭔가 하려고 하면 되게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지. 나도 당신 그 얘기하니까 나도 답답하다. 근데 우리 이 문제 조금 더 얘기 나누면 뭔가 좀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화에서 정확하게 뭔가 대안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서적인 교류를 우리가 시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이 요즘 많이 피곤한데 아이도 양육해야 하고 살림살이도 하고 일도 하려고 하니까 당신 너무 고됐겠다. 근데 나도 사실 요즘 많이 피곤하거든. 당신이 많이 피곤한 모습 보이니까 나도 좀 기운이 빠진다. 그래도 우리 잘 해낼 거야, 그치? 라고 남편이 얘기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나도 이해해주고 남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정보를 주죠. 그래,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내색을 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 여보. 그래, 당신도 요즘 많이 좀 피곤했구나. 나도 사실 많이 피곤해. 당신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요즘 나 회사에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이거든. 그래?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 윗사람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잘 모르겠고 회의가 요즘 너무 많아. 그래? 윗사람이 바뀌고 회의가 많다는 말이지? 그래, 나도 요즘 이거 일하는데 잘 안 풀려서 너무 답답했거든. 그래, 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우리 서로 이 부분은 서로 모르고 있었다. 라고 서로가 현재 어떤 것들을 처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멀뚱멀뚱하게 있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그래, 우리가 지금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지만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첫째가 한글을 잘 배우진 못하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당신 나랑 얘기해줘서 참 고마워. 라고 희망이 담는 얘기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땠는지 좀 서로에 대한 기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남편부터 아내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소감을 얘기 들려주세요.
여보, 나 오늘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거 하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여보? 그러면 얘기 듣고, 아, 당신이 오늘 뭐뭐 하면서 이거 느꼈다는 거지. 자,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과정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 서로가 얘기를 나누는 거야. 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느꼈어,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느꼈다는 거지 라고 또 재진술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아지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두 사람의 관계에서 표면적인 주제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가족 안에서의 독특한 경험들도 얘기하면 훨씬 더 이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아주 독특하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매번 해왔던 대로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반응하게 되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 하나 꽃이 되어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나 하나 꽃이 되어 조동화 씨의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바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뀔까? 나 하나 달라진다고 우리 가족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 하나 달라지면 주변도 점점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부부 코칭에 대해서 같이 그리고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리고 긴 시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귀한 말씀, 귀한 관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안내해드린 마인드원 심리연구소 배지석 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